이제 4번 문제부터 또 같이 봅시다. 자, 7월 15일 전기의 아산 주식회사로부터 대손 처분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 처분세액 70만 원을 불공제 처리하였던 외상매입금 770만 원에 대하여 금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고 가정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서류 및 신고서 해당 란에 반영할 것. 자, 이번에 먼저 우리가 문제가 어떤 사항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문제가 어떤 사항인지 보면, 자, 우리가 과거 전기에 우리가 그 물건을 사면서,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51번 매입과세로 처리했다가 700만 원에 70만 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70만 원, 원재료 700만 원에 외상 매입금 770만 원이다. 이렇게 분개를 해뒀어요. 자, 이렇게 해뒀는데 사실 이렇게 해둔 거에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 공제되는 매입세의 개정 과목이죠. 이 부가가치세는 원리가 내가 부가가치세를 주고 그리고 나는 사업자면 부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증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죠. 그런데 지금 이 돈을 주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파산되거나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이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으니까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변환을 시킨 거예요. 54번 불공으로 처리를 하고, 자, 여러분들 매입매출 전표 한번 열어보세요. 매입매출 전표. 그래서 아무 날짜나 들어가서 54 불공에 금액만 700만 원에 별도로 한번 써보세요. 금액까지만 54 불공이라고 하고, 쓰셨죠? 지금 그냥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에서 시키면 써야 되니까. 그럼 아래에 불공제 사유만 클릭해 보세요. 다른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54 불공하고 공고가에 700만 쓰면 금액을 써야 불공제 사유로 클릭할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10번에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고 있나요? 동의사유에 그걸로 처리해가지고 얘 공제 안 받겠다고 이렇게 분개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내가 준 적이 없으니까 얘를 돌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일어나면 이렇게 불공제를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말에 이렇게 사가지고 돈은 한 달 뒤에 주기로 했는데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신고 기간에 해야 되면 그때는 대손 변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제 받아버렸잖아. 그러면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대손 발생 탭이 있고 대손 변제 탭이 있죠. 이 변제 탭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움직이는 탭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고를 하기 전에 일어나면 그냥 불공제하면 되지 왜 대손 변제 신고서 제출해? 공제 안 받으면 되고 불공제 사유가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든 공제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안 줬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어폐가 있는 건, 자, 지금 여기에서 이 70만 원이 뭐 어떻게 되는 간에 외상 매입금은 얘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외상 매입금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해가지고 대손 세액 변제 신고를 했으면, 변제 신고를 하면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 대손 변제 탭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770만 원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70만 원이 신고서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47번 칸에 마이너스로 70만 원이 들어가서 이 47번이 우리 14번 공제되는
매입세액 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는 칸에 70만 원 공제 안 받겠다고 줄여버리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주려고 한 거니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70만 원이고 차변에 외상 매입금 7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대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 연도 하게 되면 공제 안 받겠다고 해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정 과목을 줄여줘야 되니까 대변에 지우고 그 반대 계정 외상 매입금을 줄이는데 700만 원은 함부로 지우면 안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했을 때 지우는데,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지웠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지웠다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지웠다면 이렇게 지울 수밖에 없겠죠. 700만 원 남아 있잖아. 700만 원을 이제 외상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700만 원에 뭐 채무 면제 이익이든 아니면 자비이익이든 어떻게든 여기에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부채 감소가 일어났는데 근데 나한테서 나가는 게 없으면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계정이든 영업의 수익으로 해서 처리해서 지웠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제가 왜 지금 지웠다는 전제 조건을 계속 깔고 있냐면 지금 마지막에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는 표현 쓰고 있죠. 이 표현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수정 이익 쓸 때만 쓰는 거잖아. 그죠? 정기 오류, 수정 이익, 수정 손실은 영업의 수입 비용이나 아니면 이익 잉여금인 자본 쓰는 것밖에 없죠. 지금 그 상황을 냈기 때문에 얘를 없앴다라고 제가 지금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 부분은 조금 그럴 거면 전제 조건을 좀 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파악하기가 좀 무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상대방이 돈 달라 그래서 770만 원 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해뒀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770만 원을 줬는데 그럼 770만 원 주고 끝내야 되나요? 원래대로라면 770 주고 70만 원 돌려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분개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말인지 문제 상황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 이 7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7월 15일 날 15일 날 현금으로 77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 770만 원을 다 줬으면 70만 원을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우리가 돌려받아야 될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그럼 부가세 대급금 70만 원을 높여줘야 될 거고, 그럼 이 7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기에 수익 처리했던 거 취소하는 거는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죠. 비용 처리했던 거 취소할 때는 수익 처리하면 돼. 돌아오게 되면 수익 처리하면 되고 수익 처리했던 게 돌아오게 되면 비용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비용 처리하려고 하니까 전기에 발생한 거잖아. 전기의 수익을 취소하기 위해서 올해 비용으로 영업 비용 처리 못하기 때문에 이때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처리를 할 거고, 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은 중대한 오류라면 우리는 이익잉여금인 300번대를 쓸 거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면 영업외 비용인 900번대 쓸 거니까. 근데 문제에선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900번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신고서는 나중에 신고서 보면서 쭉 갈 거니까 참고로 보면 이걸 반영시킬 거면 대손세액 변제 신고서에서 이번엔 플러스 값으로 770만 원을 써줘야 될 거고, 그러면 대손세액은 110분의 10이기 때문에 770 쓰죠. 그러면 70만 원이 이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바뀔 거고, 그럼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14번에 47번 칸에 플러스로 70만 원이 들어와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70만 원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나만 테스트 해 볼게요. 자, 대손세액 변제 신고서 열어서 우리 부가가치 탭 클릭해서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열어서 자, 대손 변제 탭 있죠? 대손 발생 탭은 부가가치 신고서 매출세액인 8번 칸 금액을 조절하는 거고 지금 매입세 이야기잖아. 그럼 대손 변제 탭을 쓸 건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대손 변제 탭을 쓸 건데 자, 거기에 이 금액 써보세요. 날짜 7월 15일로 쓰고 770만 원 썼나요?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본인 스스로 한번 보세요. 본인 스스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위에 신고 기간 며칠로 쓰셨죠? 언제부터 언제? 10월부터 12월이라고 써야 되죠. 그죠? 이거는 확정 신고 때만 하는 거잖아요. 신고서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고 아래 내용은 과세 기간 거 들어가니까 7월 달 거 들어가야 되죠. 이제 우리 나중에 그런 기억을 다 끌어올려야 돼요. 아무 상황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깜빡하잖아. 말 안 했으면 그냥 7월 예정신고로 작성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 지금 이거 일반 전표에 이렇게까지 안 시켜요. 근데 부가가치 신고서 문제에서 이거 시켜요. 교수소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입력하고 저장 누르면 이왕 많이 들어가서 쓰셨으면 뒤에 있는 그 사유 있죠? 거래처 써야 돼요. F2번 눌러서 아산이라 하고 쓰고 나서 저장 누르면 부가가치 신고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서 보면 제가 14번이라고 말한 거에 오른쪽에 47번에 보면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걸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될 거다라고. 그럼 지금 여러분 47번에 금액이 들어오니까 14번에 금액이 들어와서 동그라미 다가 마이너스 70만 원이라고 뜨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장부에 부가세 대급금을 높여준 거예요. 동그라미 나의 금액이 증가하면 부가세 대급금을 차변에 써서 증가시킬 거고 부가가치 신고서 동그라미 나의 금액이 감소하면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써서 줄여줄 거예요. 이거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나가 부가세 대급금 계정 과목하고 잔액이 일치해야 돼요. 항상. 자, 여러분도 7월부터 9월 들어가신 거 아니죠? 신고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10월부터 12월 갔으면 부가가치 신고서도 10월부터 12월 가야지. 그렇죠? 그 이해가면 있죠? 자, 이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걸. 자, 시험에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내요. 또. 자, 이제 319페이지에 7월 20일. 자, 당사는 주식회사 청윤의 주식 1000주를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으로 한 주당 만원에 취득하였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이고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단기 보유 목적, 시세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다. 상장사 주식이라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표현을 이제 둘러서 이야기한 거죠. 그럼 자산 취득했는데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7월 20일 날 우리는 취득한 자산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우리는 자산의 취득에서는 원칙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 취득한 자산 금액으로 쓰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자산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처음엔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얘를 처분할 때 대응원가로 비용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쓰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에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 아니에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취득원가에 포함했다가 나중에 대응원가로 할 필요 없이 즉시 팔 거니까 얘 관련된 비용은 그때그때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그 회계기준서에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할 때도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다 수익비용 처리하는 거야.
얘가 이상한 애들이에요. 우리는 매도 가는 증권 싫어하시는 분들은 걔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걔가 정상이고 얘가 이상한 애예요. 지금 즉시라는 개념 때문에 이런 규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가격이 1000주인데 주당 10,000원이면 1000만원이고, 그럼 1000만원의 1%면 이 10만원을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건데 유가증권이죠.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제조업을 가지고 시험 볼 거예요. 중소 제조업을 가지고 볼 거예요. 그럼 제조업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게 영업활동일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꼭 써주셔야 되고, 이 돈을 우리 현금으로 101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7월 22일 당사 직원 A가 주택 취득 자금 활용 목적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청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지급액은 7,200만 원이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41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지금 중도정산한 거죠. 중간정산 퇴직금. 원래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 되는데 주택자금이나 생계형에 대한 걸 입증을 하면 중간정산이 되죠.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 빨리 내주고 싶어해요. 중간정산에 가면 나중에 뒤에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해서 회사가 과거 옛날에 많이 유도했어요. 그런 걸 이제 폐해를 없애려고 이제 그걸 법적으로 막았는데, 그래도 진짜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정산했다고 일부러 첫 시작에 주택 취득 자금 활용 목적이라고 적은 거는 그 수식어로 문제 있는 거 아니다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의미 두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퇴직금 준 거예요. 자, 직원이 퇴사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부터 확인해야 되죠. 자, 우리 장부 조회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신 분도 있을 거고 합계자리수한표에서 조회하신 분도 있을 건데, 저는 웬만하면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합계자리수한표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계정별 원장 앞에 공부하신 게 편하신 분들은 계정별 원장을 쓰세요. 근데 뭐 특별하게 내가 편한 거 없고 다 불편하다, 그럼 합계자리수한표 쓰세요. 왜냐면 걔가 다른 거하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거래처 원장 들어갈 거 상관없이 거기에서 볼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하면 분계도 전부 다 나와요. 그럼 오늘 날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조회하기 합계자리수한표 7월 22일 날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대변 잔액 확인하면 얼마가 있죠? 얼마? 1억 7천? 그럼 맞네? 우리 7,200인데. 그럼 7,200 줄 거니까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끌어쓰면 되겠죠.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전액 끌어쓰고, 근데 여기에서 돈 41만 원을 원천징수했어요. 원천징수 한 걸 우리 예수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예수금 41만 원을 빼고, 그럼 나머지 7,159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8월 4일 정기 회계연도 중 대손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였던 주식회사 송도 정비에 대한 외상매출금 71만 5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명세서도 작성할 것. 자,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회계상 사건이 뭐죠?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회계상 사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71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거래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예요. 그럼 현금으로
71만 5천 원을 받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손세액 공제 받았다면 매출세액만큼 부가세 예수금 줄였을 건데, 얘를 다시 돈 받았으면 납부해야 되니까 다시 부가세 예수금을 살려내야 되겠죠. 그런데 얘 문제는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였더니라고 적혀 있으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살아나겠죠. 그럼 얘는 6만 5천 원이 부가세 예수금이겠네요. 그 다음 뭘 체크해야 되죠? 대손이 언제 발생했느냐라는 걸 봐야지. 왜냐하면 올해 단기에 발생했던 거면 취소 처리할 거고, 올해 이전에 발생한 거면 대손 충당금에 적립해 둘 거거든. 올해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했었어요. 그럼 얘 돌아오면 취소 처리할 거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써줄 거예요. 대손 충당금에서는 대손 충당금 아직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거 회수하면 취소할 건데, 전기에 대손 상각비 처리한 거를 올해 취소할 수는 없죠. 이미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에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언제 대손 발생했던 걸 지금 회수하는지 보는데, 문제 시작에 전기에 대손 발생했던 거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우리 채권의 차감 계정이죠. 채권은 자산이죠.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차감 계정은 짝지가 있잖아. 그럼 이 짝지를 알려주려고 문제의 계정 과목 알려주는 거예요. 모아두는 거는, 적립해 두는 건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 짝지인 대손 충당금에 모아둬야 되겠죠. 자, 제가 번호 쓰는 건 여러분들 코드 번호 외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번호 쓰는 건 꼭 얘 짝지 쓰라고 의미해서 쓰는 거예요.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 것들을 번호 쓰는 거지. 그래서 꼭 얘 짝지 써야 되지, 다른 거에 짝지를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얘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71만 5천 원을 쓰면 110분의 10을 해서 마이너스 6만 5천 원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세액의 8번 칸 대손세액 가감 칸에 6만 5천 원 받았으니까 매출세액에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로 6만 5천 원이 나와서 이 금액만큼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을 높여준 거예요. 동그라미 가의 매출세액의 금액을 높여주게 되는 거니까. 자, 다음 8월 7일 회사는 생산직 사원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분 1,0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퇴직연금 상당액을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설정하였다. 자, 우리가 수업할 때 퇴직연금 충당부채는 잘 안 보는데, 자, 먼저 퇴직급여 충당부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해 우리가 추계액이 발생해서 우리가 보충해야 될 퇴직급여 추가액을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는 DB형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라고 처리를 해서 얘를 투자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과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던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과목을 계속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얘를 회계 처리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라고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회계 처리까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금 1,000만 원만큼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보충액만큼 높여줬는데, 근데 얘는 성격이 부채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인 부채예요. 왜 부채냐면 얘를 지금 비용 처리했거든. 비용 처리했다는 건 내 돈 아니야라는 뜻이에요. 내 돈 아니야라고 했는데 안 주고 가지고 있잖아. 그건 내 돈 아닌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래서 부채로 두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내 돈 아닌 거 퇴직연금 회사에 줬잖아. 그죠? 그럼 나의 부채가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냥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설정하면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야 돼요. 줘야 될 거 안 주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연금상품 회사에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 계정 과목을 계속 이용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식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부채 차감 계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의 부채가 늘어났지만 얘 납부했기 때문에 부채가 1,000만 원이 늘어나지 않겠죠. 이 방법을 왜 쓰냐면 확정 기여형을 쓰면 퇴직급여라고 쓰고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근데 확정 급여형을 쓰게 되면 비용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익이 더 높이 나와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려는 법인세는, 일반적인 법인은 내 이익의 상승분의 20% 세금이 나와요. 퇴직금 보충해야 될 게 1억인데, 올해 설정해야 될 게 1억인데 그걸 비용 처리 안 하면 세금이 2천만 원이 더 나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전부 다 그럼 확정 기여형만 가입하겠네?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도 그렇고 납부하면, 여기 가입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렇게만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세무조정하는데 그걸 회계상에서도 납부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제도를 쓰고 싶어서 쓰는 감도 있긴 하지만 사실 회계상에 납부 시 비용 처리하려고 쓰는 거예요.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해야 우리 이익이 줄어들 거잖아. 회계상 이익하고. 그래야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거든. 이렇게 하면 세무조정 해줘야 돼요. 근데 세법이 인정해 주겠다는데 장부에 비용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말고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옛날에 많이 썼는데, 자 아래 여기 있으면 안 보이겠죠? 제 엄지손가락 안 보이죠? 여기다 쓸게요. 자, 우리가 확정 급여형 상품에 1,000만 원을 넣고 사면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만 원이 있는데, 자, 우리 회사가 지금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대변에 퇴직연금 충당부채 1,000만 원을 설정하는, 얘도 부채예요. 퇴직금 충당부채랑 똑같은 부채예요. 그럼 부채 처리한 거는 여기 비용 처리하는데, 비용 처리 계정 과목이 퇴직연금 충당금 혹은 충당 전입액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얘하고 그냥 같은 형태의 분계인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계고 퇴직연금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계인 거예요. 얘 비용이죠. 얘도 비용이에요. 비용은 경비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생산직이라 그러면 얘는 500번대에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이라는 거 쓰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면 얘가 500번대 퇴직급여가 들어가는 거고, 이 두 개 분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지금 문제의 마지막 줄 보세요. 퇴직연금 상당액을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설정하였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이 분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분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퇴직급여 총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퇴직연금 총당부채로 설정한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분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자, 우리 여러분들 결산자료 입력에서 우리 퇴직급여 총당부채 설정할 때 올해 보충액을 퇴직급여 전입액에다 쓰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래 보면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이라고 적혀 있는 애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계산자료 입력 한번 들어가 봐요.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 나오니까, 그럼 임금 아래에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그 아래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 적혀 있는 거 있죠. 그죠? 임금 아래 둘 다 앞에 계정하면 코드 500번 되죠. 그게 의미가 뭐냐면 퇴직급여 괄호 전입액 적혀 있는 게 이 계정 항목으로 비용 처리하면서 분개해 줄게. 그 아래 있는 게 이 계정 항목으로 분개해 줄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퇴직급여 전입액에다 쓰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분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험 때 세무이급 때까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래 있는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에다 쓰면 이 분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적혀 있는 게 차변 계정을 적어준 거고 왼쪽이 그 계정 항목 코드 번호예요. 그걸로 분개해 주겠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우리는 본 적 있죠. 그래서 그 아래 쓰면 틀렸다고 되는 거예요. 분개가 이게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문제가 퇴직급여 총당부채 설정하는 거였으니까. 그때 왜 그거 쓰면 안 됐는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와 역할만 알면, 얘네들이 어떤 걸 하는 건지를 알면 우리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모르면 그 아래쪽이 현혹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다음 8월 11일 날, 자, 액면가액 2억 원인 사채 중 액면가액 1,200만 원, 아니 왜 이래? 1억 2천만 원을 1억 1,800만 원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 상환하였다. 원장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에 반영하며 당사는 해당 사채 이외에 다른 사채 및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계정 금액은 없다. 자, 이번에 채권의 사채의 조기 상환이네요. 자, 8월 11일 날, 자, 우리는 사채를 발행할 때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그 적혀 있는 금액의 의미는 이 액면 금액을 무조건 갚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채권 발행할 때 상법이 무조건 그 액면 금액을 갚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장부에 얼마 갚아야 된다고 써둬야 돼서 무조건 액면가 쓰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기간이 언제든 만기되면 그 금액을 무조건 갚아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돈을 얼마 빌렸든 발행하면서 돈 얼마 받았든 간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을 쓰는 거죠, 장부에. 그래서 액면가를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발행할 때 대변에 사채라고 썼으면 지금 얘를 조기 상환하니까 상환하는 만큼 안 갚아도 되는 돈 1억 2천만 원을 액면가를 그대로 차변에 지워줘야 되겠죠. 지금 부채를 갚는 상환하는 거니까 차변에 사채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줄여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억 2천만 원이라고 줄였는데 지금 돈 갚는데 얼마 들었다고 했죠? 1억 1,800이죠. 그럼 돈 갚으면서 이익 받나요? 손해 받나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채를 지금 1억 2천에 발행했나요? 사채를? 자, 그럼 사채를 얼마 발행했는지 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 뒤에 수식어 보면 우리 당사는 해당 사채 이외에 다른 사채 및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관련 계정 금액은 없다.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건 장부상의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다 얘 거다 그 이야기예요. 조회해서 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합계잔의 시산표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있나요? 그럼 만약에 올해 발행을 했다면 발행할 때 사채 2억 원이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차변 얼마 있죠?
얼마? 안 알려줄 줄 알고 제가 적어놨어요. 23,875원 이렇게 적혀있죠. 만약 이게 발행할 때 금액이라면 나머지 1억 1,500 67만 6,125원 얘를 받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이 문제 말고 이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런 시험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얘가 우리 장부 금액이죠. 왜 얘가 장부 금액이냐면 얘가 사채의 차감 계정이잖아. 장부 금액이라는 건 본 계정 과목에 차감 계정 있으면 빼고 가상 계정 있으면 더하는 게 장부 금액이죠. 얘 장부 금액이에요. 그럼 이거에 지금 1억 2천을 갚는다는 건 60%를 갚는다는 거죠. 지금 그럼 이 금액의 60%를 보면 금액이 죄송해요. 내가 산수를 잘못했구나. 2억이니까 9조. 그죠? 산수 틀렸죠? 그러면 이 금액의 60%를 보면 금액이 1억 1,740만 5,675원이에요. 자, 지금 이 금액을 갚는데 1억 1,800이 들었어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내 장부에는 지금 갚은 돈이 이 돈 갚은 거예요. 얘가 사채 장부 금액이었거든. 이거에 60% 갚은 거잖아. 그럼 이 금액 지금 1억 1,700 얼마를 갚는데 1억 1,800이 들었으니까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액면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나오면 무조건 사채 이야기는 장부 금액으로 접근하기 제일 빨라요. 얘 있으면 빼면 장부 금액이잖아. 할증 발행 차감 있으면 대주면 장부 금액이죠. 그럼 장부 금액하고 실제 상환할 때 금액하고 차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 말 이해가시나요? 왜 이 금액 갚는 거라고 말했는지. 왜냐면 지금 이 금액에 얘 60% 갚잖아. 액면 금액에 60% 갚으니까 제가 이 금액에 장부 금액의 60%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금 갚는 거죠. 그럼 지금 거래의 실질은 이걸 갚는 건데 장부에는 액면가를 적어뒀잖아. 그럼 사채 조기 상환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그럼 이 차감 계정이나 가상 계정도 똑같이 60%를 지워줘야 한다는 게 문제 포인트예요. 그럼 얘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지금 우리 432만 3,875원에 60% 259만 4,325원 이 금액만큼을 똑같이 지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할증 발행 차금이 있었으면 차변으로 해가지고 사채를 상환하는 액면가 비율만큼 할인 발행 차금하고 할증 발행 차금도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빼면 차변 순액이 이 금액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 빼면 그래야 장부에 쓰는 거하고 우리 장부에 표현할 때 지금 갚을 때 액면가 이건데 할인 발행 차금 얼마인 이 금액을 갚는다고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차감 계정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거 쉽게 분계로만 이야기했을 때는 액면가 상환하는 비율만큼 사채 관계 계정들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도 반대로 그 비율만큼 상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채에 대한 기록이 지워지는 거지. 8천만 원밖에 안 남는데 이거 전부 다 걔가 안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거를 해놓고 나서 얘 갚을 때 돈 얼마 들어가는지 얘를 보통 예금에서 1억 1,800 자, 이렇게 갚으면 금액은 59만 4,325원 얘가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컴퓨터 가지고도 다 계산을 할 거니까 우리 이 부분만 기억을 합시다. 일부 상환했을 때는 일부 상환하는 비율만큼 차감 계정, 가상 계정도 같이 상환해줘야 된다는 거, 제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기 상환일 때만 딱 액면가를 갚을 거예요. 만기 상환은 깔끔해요. 만기 상환은 2억 없애면 끝이에요. 얘네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도 없죠? 우리 만기 상환하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단 잔액이 1도 없을 거예요. 과거에 얼마의 할인 발행을 했든 간에 없을 거예요. 왜 없죠? 자, 질문하는 건 모르면 나중에 알려주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없는 이유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을 이자 지급하면서 그걸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서 다 없애버릴 거거든, 만기 때. 그래서 얘가 다 없어질 거예요. 이 상각하는 분께 세무이급 공부하실 때 보신 적 있으실 건데 한 번 정도쯤. 근데 이제 우리 세무이급에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서 이제 우리 많이 뒤쪽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 사채 보면서 사채 테이블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자 지급하는 거 받는 거 가지고 나중에 세무조정도 할 거고 이론 시험에도 문제 나오고 일반 전표도 나오기 때문에 걔가 어떤 분기인지 알아야 조정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볼게요. 자, 다음 8월 18일 거래은행에서 현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싱가포르 보스사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14,000달러를 상환하였다. 자, 외화 거래가 있는데 상환이나 회수를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이 외화가 우리 장부에 원화로 얼마가 적혀 있는지를 볼 건데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는지를 알려주죠. 지금 장부에 1,53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정 과목이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 그랬으니까 차입금 부채죠. 얘 갖는 거니까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18일 날 금액 1,530만 원. 자, 이건 내 장부에 있는 거 지운 거고 이제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돈을 주는데 이제 상환일 환율로 외화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1,020원 곱하기 14,000원 그러면 1,428만 원. 그럼 차이 나는 금액 102만 원은 얘는 외환 차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 그 뒤로 가도 그렇고 법인세 가도 그렇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계산기가 있으시면 계산기 가지고 이제 누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컴퓨터 계산기 쓰실 분도 있죠. 컴퓨터 계산기 쓰실 분은 컴퓨터 우리 켜놓고 수업할 거니까 컴퓨터 계산기로 계산하는 거 두드려 보세요. 왜냐하면 직접 안 쳐보면 내가 머릿속에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지 나중에 시험 때 되면 그 계산을 못해요. 안 되고 그래서 본인이 눌러봐야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계산기 쓰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 계산기 또 연습하다가 시험 때만 계산기 들고 오지 말고 그러면 틀려요. 쓰는 거 계속해야 돼. 나중에 정말 신기한 거 할 거예요. 계산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대손 발생하는 시정률 계산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대손 총량은 막 지저분한 숫자 전부 다 더하고 채권 숫자 전부 다 더해서 그걸 통으로 나누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럴 거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든 뭐든 해야지. 그걸 암산으로 하시면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될 만큼의 실력의 숫자니까 그래서 계산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음 8월 20일 회사는 신주 만주를 주당 5,200원에 발행하고 납입대금 전액을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으며 신주 발행비 45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원장 조회 후 처리할 것. 자, 원장 조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썼기 때문에 얘는 얼마 잔액이 있는지 이따 유추해 봐야겠네요.
자, 일단 만주 추당 5,000원에 우리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 금액은 5천만 원. 자, 차변에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5,200원에 발행했어요.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5,2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땐 200만 원의 초과금이라서 초과금이라 생각했는데 얘 발행하면서 신주 발행비가 45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자, 잠깐. 자, 그럼 자, 이 450만 원은 수표 발행했죠. 그럼 당좌 예금에서 45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200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주식 발행하면서 250 손해 봤죠. 그럼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50 나와야 되는데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까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장부 입력 안 했으니까 우리가 1번 문제에서 500만 원 생겼다가 160만 원 줄여서 340만 원이 남아 있겠죠. 우리 1번 문제에서 7월 1일 날 할 때 5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에 7월 5일 날 16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생겼으니까 340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250이 아니고 맞죠? 250. 차이나 그럼 250만 원만큼 얘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